저 같은 사람 떠들어봤자 국정원에서 이제 저 감시인물로 찍긴 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안상수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비타민 박사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시는 이왕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온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코로나 대책, 또 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백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또 대책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필요하면 정부에서도 잘 이런 내용을 받아서 개선된 그 코로나 대책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모셨습니다. 저하고는 이제 개인적으로 학교 동문이시고 그래서 가끔 만나고 그렇습니다만 정말 모든 사람의 인생에 또 귀감이 되고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우선 그동안에 요 최근 상황부터 말씀을 하셔야 오히려 이제 과거는 또 과거대로 한번 되돌아보는데 그 국민들한테 좀 기억도 살려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사실은 스프링 네이처 출판사, 사실은 세계적인 과학서적 출판사로서 역사가 가장 긴, 정말 가장 유명한 출판사와 비타민 C in Human Health and Disease라는 책을 냈는데, 사실 의사로서 비타민 C와 관련된 단행본을 단독 저자로 쓴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사실 이거 참 굉장히 저도 자랑스러운 일이고 대한민국도 자랑스러운 그런 일인데 별로들 주목도 하지 않고 평가를 해주지 않아 조금 섭섭한 마음이 없잖아요. 저는 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정년한 지 1년 돼가지고 서울대학 교수로서 네, 서울대 교수로서 이제 그 서울대학에 제가 이제 뭐 조교수부터 시작해서 40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가 이제 완전히 작년 2020년 8월 말에 공식적으로 이제 그 임무를 마치고 9월 1일부터 완전히 명예교수로서 이제 소위 말해서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1년이 이제 돼가네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귀한 경험을 하고 있고, 지난 7월 1일부터는 저는 이제 제가 전공이 종양면역학이기 때문에 그 종양을 미리 유전자를 통해서 예측하는 그런 병원을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그 암이 얼마나 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예측하는 그런 병원을 통해서 이미 꽤 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지금 검사를. 그게 모든 암인가요, 그러면? 모든 암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경부 암을 뺀 모든 암을 그러니까 남녀 6대암, 남자 6개 암, 여자의 6개 암. 그러니까 거의 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아까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저도 한 2년 전서부터 구상 단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정말 소중하다, 우리 인류에. 왜냐하면 암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발견이 되면 그것을 수술하고 또 치료하는 과정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아예 처음서부터 또 그 사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방향입니다. 어마어마한 예방의학이라고 보시는데 그것을 우리 이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또 하나의 자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더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뭐 우리가 건강검진을 많은 분들이 하거든요. 네. 여쭤보면 99%가 암 때문에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검사하고 나면 암은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굉장히 안심을 하는. 그러니까 암 때문에 하는 건데, 근데 건강검진은요, 그 암을 찾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게 영상의학적인 방법, MRI, CT입니다. 또 PET-CT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해상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 지금 생겨 있는데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만일에 그 상태에 내가 검진을 가면 못 찾습니다. 그게 이제 크기와 관계된 거죠. 대개 0.5cm 이하, 그보다 작은 건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검진이라는 거는 어떤 질병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독하시는 분들도 약간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300~400명이 하루에 그 검사를 하면 그 검사한 분들에게 그 다음 주에는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매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진단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계속해서 이게 빨리 해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딱 보고 오케이, 정상, 다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병원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증상을 써줍니다. 그 영상의학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 선생님이 폐 CT를 찍으면 폐에 각혈이 있었다. 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러면은 그 영상의학 선생님이 폐를 굉장히 자세히 봅니다. 그렇죠. 자세히 보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히 각혈을 왜 했는지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죠. 건강검진은.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 해상력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게 매스 스크리닝이라고 그래요. 매스 스크리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놓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미 사실은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고 정상이라고 얘기해 주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게 해서 검진 받은 분 중에 아주 극히 일부에서 3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냥 암이 자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저는 왕왕 봤거든요. 그럼 혹시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전 단계에 우리 몸에서 암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암이 만들어진다는 게 암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암 유전자를 확인함으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건강검진을 내 단점을 보완해 주는 예. 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하게 나온 분은 제가 이제 건강검진 내지는 큰 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진행되는 사람은 물론 더 확실하게 발견이 그렇죠. 돼서. 그러니까 이분은요 지금 폐 쪽에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폐를 정밀 진단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기존의 건강검진의 이렇게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굉장히 미래 방향. 그렇죠. 사전 단계 이렇게 병원에 가서 진단하기 전에 아주 그런 좋은 일을 또 하고 계신데 아무튼 오늘은 이제 코로나 대책에 대한 그럼요. 중점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코로나 특히 이제 백신 문제에 이르러서 많은 그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과연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믿고 따라야 되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뭐 우선은 그 문제부터 한번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과거의 어떤 방역의 문제 또 초기 대응의 잘잘못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는 게 어떨까요? 뭐 이미 매체를 통해서 제가 뭐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차분하게 하나씩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그 백신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이제 여기서 다시 뭐 이 집단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이루기 어렵다라는 얘기의 기전까지 자세히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만큼 그 기전을 명확하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초기서부터. 네, 초기서부터요. 저는 시종, 그래서 이제 집단 면역이 안 된다는 증거는 지금 막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나온 신종 용어가 뭐냐면 돌파 감염이라는 거예요. 백신에는 돌파 감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돌파 감염이라는 말이 뭐냐면 항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체를 뚫고 바이러스가 감염된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거는 우선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네. 돌파 감염이 아니고 항체를 뚫는 게 항체는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감염을 못 막는 거예요. 아이씨. 항체는 항체가 여기 그 감염되는데 앞에 딱 있으면은 간염이나 모든 지금 우리가 백신을 가지고 극복한 뭐 소아마비나 천연두나 그런 거는요 항체하고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키기 전에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화시키기 때문에 그게 이 면역이라는 말이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66%가 되면은 더 이상 그 이 재생산 지수가 1, 2하로 떨어져 가지고 가라앉는다는 거거든요. 참고로 우리 이왕재 교수님이
면역학 박사이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면역학 회장도 신 분이십니다. 아이고, 당연하죠. 제가 평생 면역학을 한 사람이죠. 아니, 그 백신은 우리 면역학 하는 사람들의 고유 영역이에요. 그건 뭐, 그 백신을 꼭 따로 내가 만드는 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백신의 원리는 너무나 잘 아는 거기 때문에 꼭 백신을 전공한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면역학을 전공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관련돼서 이제 뭐 깊이 있는 학문적인 얘기는 제가 안 할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백신을 맞아도 감염 예방을 못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돌파 감염 그 환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주장한 백신을 맞아도 집단 면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나라 감염병의 최고의 전문가인 오명돈 교수도 이미 5월 3일 날 그 인터뷰를 통해서, 아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게 국립의료원에서 했어요. 집단 면역 11월이 돼도 안 됩니다라고 그 감염병 최고 전문가가 이게 아니 나는 감염병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 말 못 믿는다 하더라도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도 나와서 11월 달에 집단 면역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고, 사실 그분은 면역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왜 항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염 예방이 안 되느냐에 대한 거는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그 이 점액 속에 항체가 없기 때문에 이 점막세포 위에 점액이 있거든요. 그럼 점액을 뚫고 들어가서 감염이 되는 건데, 점액에 항체가 없기 때문에 항체는 그 뒤에 조직이나 피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염 예방이 안 돼요. 정확한, 이건 뭐 누가 아무리 우겨도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꿀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현상이 돌파 감염이라는 거를 이미 세계 영국이나 이스라엘, 미국 가장 많이 백신을 접종한 나라에서 이미 다 드러난 얘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 이런 현상에. 돌파 감염이 왜 생기는 거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바로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없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첫 번째. 감염 예방 효과가 없으면 그러면 백신은 아무런 효과가 없느냐? 아니에요. 효과가 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효과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감염을 이게 너무 많이 감염이 되면 1차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점막세포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이제 거기 세포들이 막 파괴가 되면서 이게 벽이 무너지면서 이게 조직이나 혈관 속으로 들어가요,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되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항체가 있기 때문에 항체하고 만나요, 그때는. 그래서 병이 더 중하게 되는 걸 막아요. 확실한 효과. 그건 이미 뭐 파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실험을 통해서 이미 다 규명이 됐어요. 그럼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증 환자가 중증 환자로 되는 걸 막아요. 더 나아가서 사망률도 낮춥니다. 그럼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코로나19는요. 코로나19가 어떻게 병을 일으키는지 그 상황을 고려해야 돼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미 분명하게 이제 1년 반 동안 하면서 너무나 많은 증거가 나와 있는데 뭐냐면요. 그렇게 경증 환자가 중증 환자가 되는 사람은 30명 중에 1명뿐이에요. 3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2, 3%. 2, 3%의 사람만 경증이 중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97, 8%가 증상도 없거나 가벼운 증상으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온 세계가 미쳐 들어가고 있어요. 왜 전 국민에게 백신을 놔요? 그 2, 3%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제 서울의대 후배 한 의사 녀석은 경증 환자가 중증 환자 되는 것만으로 백신의 효과는 충분하다 이러는데, 지금 정신 나간 친구예요. 왜 정신 나갔냐요? 왜 나갔는지 아세요? 2, 3%를 위해서 전 국민에게 백신을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백신이 안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백신이 안전하지 않아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을 전혀 안 했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메신저 RNA, mRNA 백신은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백신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뭐 한 6, 7개월 만에 개발을 해가지고 그게 안전성 점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것도 정식 허가도 아니고 신속 허가에 의해서 지금 정식 허가가 안 나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정확한 다 사실입니다. 정확한 사실, 그러니까 정확하게 FDA 3상까지 다 해서 공식적으로 허가도 나지 않은 신속 심의에 의해서 전 국민에게, 전 세계 사람에게
맞으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부작용을 너무나 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백신의 부작용. 백신의 부작용을 너무 숨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단적으로요. 예, 예. 지금 미국에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나라의 데이터는 지금 분명 하지 않아서 내가 예. 얘기 안 하는데 미국 데이터만 얘기하면요. 미국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2020년부터 202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백신을 독감 백신을 많이 맞았잖아요. 그 백신이라는 건 항상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 주사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부작용을 보니까 다른 부작용 말고 죽음 케이스만 따지자면 해요. 사망 케이스만 따져보니까 4,180명, 정확하게 숫자를 제가 4,182명이 사망을 했어요. 20년 동안. 그런데 지금 미국 CDC에 뭐가 있냐면 백신 애드버스 이펙트 리포팅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VAERS라는 게 있어요. CDC 안에 지금도 들어가 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건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백신의 부작용을 신고하라는 곳이에요. 백신 애드버스 이펙트, 백신 부작용 신고 센터예요. 네. 거기에는 그냥 가벼운 부작용도 있고 네. 중한 부작용도 있고 죽은 사람도 그중에 죽은 사람만의 데이터를 보면은요. 작년 12월 중순부터 미국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지난 5월 24일까지 제가 그걸 봤어요. 네. 봤더니 6개월이죠, 6개월. 6개월 동안에 6,183명이 죽었어요. 거기에 리포트된 거. 그러니까 예.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의 수가 6,183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20년 동안 4,182명이고 요거는 어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죽은 숫자보다도 아하, 6개월 이번에 동안 백신. 이번에 코로나19만으로 죽은 아하. 환자 수가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1.7배예요. 과거로 치면은 4,100이면 요게 20년 동안 1년에 두 배를 더 해야죠.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저 6개월 만에 6,183이면 이게 12,000명으로 보면은 그렇죠. 거의 60배, 70배 정도라는 70배. 거예요. 70배 정도로 많은 네. 사람이 사망한 거예요. 네. 네. 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미국이 이상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2013년, 14년에는요. 네. 신종플루 기억나시죠? 그럼요. 신종플루, 타미플루 때문에 치료제가 나왔는 쪽이지만 타미플루는 48시간 이내에 타미플루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백신이 개발돼가지고 백신을 미국에서 접종을 했습니다. 예. 예. 백신을 접종한 한 달 만에 몇 명이 죽었느냐? 53명이 죽었어요. 53명이 딱 죽으니까 미국의 식약청과 CDC에서 백신 접종 중단을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6개월 동안에 거의 6,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는데 중단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백신 회사한테 무슨 혜택을 줬는지 아세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 면제를 해줬습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얘기한 거는요 소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을 지금 전달하는 건데 우리 이 시청자들이 듣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2013년 14년에는 미국에서 CDC하고 FDA가 53명이 죽자마자 딱 백신을 중단을 했는데 타미플루. 타미플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타미플루가 그렇죠. 있다는 그런 핑계를 해서 중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 근데 지금 몇 배입니까? 6,000명이면 120배가 죽었어요. 120배가. 그렇죠. 예. 죽었는데 백신을 중단한 게 아니라 12살 이하까지 맞게 하라고 지금 그리고 책임도까지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백신 공급하라. 아니 이거를 그 제정신인데도 이걸 판단을 못하면요. 나는 백신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죠. 글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불신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근데 국제 정말 또 선진국 미국 같은 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아니면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음모론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코로나로 죽었다고 그러면요 인센티브가 나온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 환자 치료비에 인센티브가 나옵니다. 저는 그랑 연관이 된다고. 그래서 죽은 사람 숫자도요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어요. 실제 죽은 사람의 정밀하게 분석을 하니까 8%만이 진짜 코로나.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 사실 지금 60만 명이 더 죽었어요. 1년 반 동안 60만 명이 더 죽었어요. 지금 공식 기록에 보면요.
69만 명이 죽었던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60만 명이 죽었어요. 지난 그 코로나가 미국에 들어가서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예. 60몇만 명이 죽었는데 음흠. 실제는 그거의 8%인 5만여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럼 왜 그렇게 불러졌느냐? 어허. 인센티브 주니까 병원이 아하. 코로나로 죽었다고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참, 그 인지상정이에요. 아니, 나 같은 내가 병원장이라고 그러면, 인센티브 주는데, 아하. 코로나로 그냥, 암으로 죽었는데, 코 해서 그냥 그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단서가 나오면 그냥 코로나로 죽었다고, 근데 암 환자가 갑자기 코로나로 죽은 거로 바뀌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2020년에 거의 50만 명 가까운 환자가 새로운 질병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사망자 수가 늘어나야 돼요. 왜냐면 코로나19라는 건 2019년 이후에는 이전에는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2020년에 추가로 죽어야 그렇죠. 추가로 죽은 것만큼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통계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깜짝 놀란 게, 이상하다. 왜 죽은 사람이 안 늘어났지? 그래서 질병별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암, 당뇨, 고혈압, 폐렴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2020년에 한 50만 명이 줄어들었어.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들으시네. 우리 여기 안 의원님은 금방 알아들으시네. 그러니까 코로나로, 그러니까 암이나 그런 걸로 죽어야 될 사람은 코로나로 죽었다고 바꾼 거야. 그래 바꾼 거야. 이제 인센티브를 예. 주니까. 예. 근데 왜 인센티브를 주느냐 이게? 왜 줄까요? 그렇게 죽은 사람을 이렇게 부풀려고 하면요, 국민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포에 빠집니다. 공포가. 성공했지요. 우리나라 지금 지식인들을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만나면서 기가 막혀서, 이야, 저분은 뭐 지금 알만한 분인데 무서워가지고 수염을 안 깎고 이발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아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아니 왜 이발을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무서워서 이발소 못 간다는 거야. 코로나가 무서워서. 코로나가 무서워서요. 야. 그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도해야 될 리더 중에 한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그렇게 공포감을 조성해 놓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런 바이러스 질환에는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건요. 그냥 상식적으로 백신이 답이 아니야?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코로나19는 백신이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는 과학자라고 매도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저를 미친놈 취급합니다. 저는 제가 언제 백신 맞지 말라고 그랬어요? 백신은 기저질환자. 정말 백신에 의해서, 코로나에 의해서, 그건 지금 데이터로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400만 명 이상 죽은 사람들 분석을 해보면요. 55%가 80세 이상이에요. 80세 이상. 50세 미만은 2%도 안 돼요. 그 2%도 안 되는 그리고 인구가 더 많아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백신을 맞으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왜요? 네? 그리고 70세 이상이 거의 90%예요. 왜 그러냐면 기저질환은 연세가 많을수록 많이 생겨요. 그래서 죽은 사람 분석해보면 평균 3-4개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저질환자가 감염되면 죽습니다. 정상인이 죽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제 후배 서울대 교수가 저를 공격하려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코로나 감염돼서 죽을 확률이 백신의 부작용으로 죽을 확률보다 높다는, 그렇게 일반화된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해서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백신의 부작용으로 죽을 확률보다 통계적으로 보면 코로나에서 죽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로 계산하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죽은 환자가 지금 엄청나게 10배 이상 과장돼 있잖아요. 그걸 그냥 그대로 액면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연령별로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연령별로. 80세 이상은 맞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70세 이상도 맞는 게 맞다 이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통계만으로 하자고 그러면. 50세 이상은요.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도. 백신 부작용으로 죽을 확률보다 걸려서 감염돼서 죽을 확률이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도. 그렇게 따져보자 이거야. 그렇게. 네가 오케이. 지금 현직 서울대 교수야. 의대 교수야. 내 제자야. 뭐 기가 막혀서 제가
야, 이놈아, 네가 이 나라의 정말 최고의 대학의 현직 교수가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편향된 그런 걸 방송할 수 있냐 말이야. 예? 정확하게 따져줘야죠. 정확하게. 그리고 그 통계는 더 깊이 들어가면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백신에 걸려 죽을 확률은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예? 백신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잖아요. 예. 죽는 날까지 내 수명 다할 때까지 안 걸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건데 그렇지. 그런데 백신을 맞으면 백신의 부작용이 내 현실로 옵니다. 나한테. 그렇지. 맞으면 현실. 이건 현실이에요. 백신의 부작용 맞은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죽느냐니까. 그럼요. 그게 나한테 오면 그냥 100%인 거예요. 그렇지.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렇죠. 어떻게 그 숫자 가지고 비교를 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백신도 그 전에 코로나 처음에 왔을 때 이게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감기처럼 그런 사람도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로지 2, 3%만 증상이 있거나 그 중에 죽는 거예요. 2, 3%만. 그러면 백신은 97%는 놔두고 2, 3%에 그래서 걸리고 그 중에서 일부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게 그 2, 3%가 다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가 돌아가시는 극소수가. 건데 그런데 그 돌아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그걸 그렇지. 어떻게 건강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확률을 비교를 해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넌센스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어쨌든 국가적으로는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해서 이제 뭐 강제 접종이죠. 사실 뭐 지금 거의 강제 접종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국가에서 하는 것을 뭐 정부가 뭐 저 같은 사람 정부지 정부. 저 같은 사람 떠들어봤자 국정을 해서 이제 저 감시인물로 찍긴 하는 거죠. 그리고요 많은 국민들이 저를 욕합니다. 그게 실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야 이황재가 1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주장한 내용이 막 영국에서 맞는다는 게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맞는다는 게 나오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주장한 게 맞는 그거는 실험이 아니에요. 현실에서 지금 맞는 게 그냥 도대체 50% 이상은 백신을 맞았는데 영국에서 왜 갑자기 1000명대 했던 환자가 막 2만 명, 3만 명으로 왜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델타 변이가 돼서 근데 그거는 자기 모순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델타 변이도 현재 화이자 모더나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을 통해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뉴스에. 그런데 델타 변이는 백신을 맞아도 감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나는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지네들 변이가 돼도 백신을 맞게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백신을 맞게 하려고 델타 변이에도 예방 효과가 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막 감염 환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뭐라는 줄 알아? 델타 변이 때문에 이게 감염이 예방이 안 돼서 늘어나는 거다. 이게 자기 모순에 스스로 주장하는 바가 모순에 빠져버린 거예요. 스스로. 이게 무슨 뭐 그냥 음모론적 시각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 이제 화이자 이 모더나 이런 데 장사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저는 사실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임상을 안 했어도 꼭 이게 의사들 꾸려가지고 교회든 기독교 단체에서 제가 꼭 노숙자 진료도 하고 그다음에 무의처 진료 이렇게 외국 의료 선교도 가고 그러는데 아실지 모르지만요. 그건 저희가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다가 그 의료 행위 때문에 사람이 죽죠. 책임집니다. 그렇죠. 봉사를 하다가도 책임을 지는데 제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요. 돈을 주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수십조가 아니라 수십조 달러를 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책임 면제를 해줘요? 그러니까요. 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주는 겁니까?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이 세상, 이 현대를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보고 그거 확실한 사실이야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정말 이 사회에서 도태돼야 될 인간이에요. 도태돼야 될 인간. 책임 면제는요, 맨 처음에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 봉사 간 사람이 가다 사고가 나도 법적인 책임을 우리가 면할 수가 없는데, 아니, 돈을 받으면서 떼돈을 벌고 있는 놈들한테 책임 면제를 저는요 피를 토합니다 정말 이러고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저 흥분을 할 수가 없어요. 나보고 그냥 흥분하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보고 어떻게 흥분을 하네요. 그래 이제 하여간 아니 세상에 이걸 보고도 지식이라는 놈들이 이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 뭐 그럴 수 있겠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뭐 네? 우리 인과관계 없다고 그러고 이 말이에요. 교수님을 뭐 오래 배워왔고 저도 뭐 상식적인 판단이나 일정 부분 에휴.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교수님의 견해에 대해서 뭐 아주 상당 부분 동의하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다만 그런 경우에 이거는 뭐 이것도 하나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좀 이제 너무 이 중간 단계를 뛰어넘어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이제 오래전서부터 꽤 오래전서부터 이제 격리를 굉장히 심하게 할 때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 정말 뭐 음식 그냥 하루 팔아가지고 생계 유지하면서 애들 교육시키고 이러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대부분의 자영업 260만이라고도 하든가 모르는데 이분들이 지금 아이고 코로나로 죽기 전에 이거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그게 현실입니다. 응? 그 현실이에요. 예. 지금 이제 서비스업 이런데 자영업이 500만 그럼 26% 500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국민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방역 체계를 하는데 좋은데 너무 편의적으로 한단 말이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사람들이 바글거리고 어쨌든 지하철 우리가 뭐 타고 다녀야 됩니다만은 지하철에서도 또 이제 아주 꽉 채운 상태에서 운행을 하는데 왜 자영업이나 또 특히 교회 같은데 뭐 일주일에 한 번이고 요즘 들어가는데 뭐 다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열체크도 철저하죠, 있고 방역이요. 뭐 예. QR 코드 찍고 뭐 여기 손 소독제 다 하고 그러는데 그러 가서 띄엄띄엄 띄워놓고 이렇게 마스크 하는데 벗을 일도 없고. 마스크 벗을 일도 없고 식당에 가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가 그럼 왜 그러는 거냐 이거예요 왜?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 방역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도 이게 정치를 엉터리로 하고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을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거꾸로 입을 틀어막는 거야. 틀어막는 방법으로 이게 과거 같으면 여러 번 뒤집혔을 텐데 광화문 집회도 그렇고 하다못해 여기저기 동네마다 이게 시위도 하고 이럴 판인데 코로나를 해놓으니까 이게 좀 애매해가지고 불만은 많은데도 이게 정부 정책을 이게 반대하고 이러는 게 국민 전체한테 이게 큰 어떤 피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간 이거는 하나의 주어진 현실이라고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셔도 좋을 게 지금도 뭐 이제 최악으로 돼 있죠. 지금 4단계로 올라갔나요? 우리가 지금 지금 최악이에요. 4단계라고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3명까지밖에 밥도 못 먹고 뭐 아니 두 명. 세 명 안 돼요. 오후에는 2명. 이렇게 돼가지고야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닌데 아니 그걸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억압하는 것까지는 참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굶어 죽게 생겼다니까. 이 비즈니스는요. 저는 뭐 장사를 사업을 뭐 저도 뭐 전문 경영으로 한 20년 가까이 했죠. 그래서 이 그야말로 그런 상거래나 어떤 경제 그 메커니즘이랄까 이런 걸 좀 아는 편인데 조그만 가게라 하더라도 이거를 창업해서 어느 정도 정상화될 때까지 성공적인 사람이 한 4, 5년 걸리는 겁니다. 망해버리면은 이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중소상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숫자가 많은 상태에서 이게 좀 많은 이제 말하자면 너무 많아서 이 과잉된 것도 사실이 왜 정리해보는 되지 어디 직장은 없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돈 빌려가지고 가게 차려서 거기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이제 완전히 망하게 시켜놓으면 다시 이분들이 재창업하기가 어렵다는 차원에서 이분들을 잘 아주 죽으라고 쓰고 살거든요. 죽으라고 쓰고 산단 말이에요.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최저임금으로 해서 그냥 고용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냥 식구끼리
하는 데서부터 하고 또 주 52시간 재근무제에서도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미 코로나 정책으로 해서 아주 완전히 완전히 그냥 피니시블로가 나간 거예요. 피니시블로가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그냥 우리 그 국민들이 덤덤하지만 뭐 아닌 게 아니라 코로나가 오히려 끝나가지고 조금 자유로워지면은 야, 이 현실을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50%가 무산층으로 돼가고 있어요. 무산층. 중산층이 두터워야 사회가 유지가 되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건데 무산층이 50%나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이라도 적어도 이 경제와 그 코로나 방역에 대한 그 접점을 찾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 그냥 정부의 편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도 하고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상당히 그런 요인이 있다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그나마 정부에서 이번에는 자기들도 조치를 했으니까 이거 다시 뒤로 돌리긴 좀 쉽지 않을 텐데 요번에 만약에 이게 좀 이 4단계 조치를 해서 좀 나아졌다든지 핑계를 해도 뭐 이것 때문에 특별히 나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나아진다 그러면 조금 좀 잠잠해진 상태에서 새로운 대책을 세운다. 이럴 때 이 거리두기나 이런 것을 바꿔도 괜찮을 건지 그 점이 나는 제일 중요한 관심사가 아닌가. 왜냐하면 건강에 대해서는 사실은 걱정도 많이 합니다. 개개인들이 자기 자신, 아까 이제 뭐 수염당 강나고 했다시피 그래서 개개인들이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코로나 방역 혹은 면역 이런 체제에서 제일 많이 걱정을 한다고 보면서도 국가에서는 어떤 그런 병에 대한 면역과 어떤 대처와 또 국민들의 그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것이 가장 최접점이냐를 봐야 될 것이 지금 그래 놓고선 중소상인들한테는 소위 무슨 지원 대책도 아주 미약한데 그거 가지고는 조족지혈인데 그걸로 해서는 전혀 대책이 안 되는데 그걸 대책이라고 내놓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선심수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기가 짝이 없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 박사님께서 거기까지 말씀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조금 더 우리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다음에 한번 좀 더 좋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책 당국도 알아듣도록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 당국에는 뭐 얘기 하나만 하고요. 뭐 얘기 하나만 하죠. 뭐 그게 아니고 저는 지금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요. 국민들이 너무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사실은 국민들이 소위 지식인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예. 저 지식인 사회에 있으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이 다 그래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똑같습니다.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미국을 의시로 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공포감 조성하는 거에 완전히 성공한 거예요. 못 돌립니다. 나보고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맨날 백신을 못 맞게 하고 너 자식이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느냐고 정말 알아들을 만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케이 그만합시다. 그럼 뭐 내가 당신하고 이 백신 얘기할 계제가 아니네요. 그러고 얘기 끝냅니다 제가. 근데 주위에서 가깝게 지내는 뭐 동료든 후배든 선배든 심지어는 의사들도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왜 쓸데없는 튀려고 그런다. 튀려고 내가 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교수님이 예? 튀어서 얻을 일이 뭐가 있어요? 얻을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뭐 명예는 예. 명예대로 있지, 뭐 퇴직연금도 있으시겠지, 뭐 조금 새로운 조합이 있으니까 거기도 수입이 있으시겠지, 뭘 튀어요, 튀기는. 그래서 저는 우선 이런 방송을 통해서 난 많은 분들이 보고 좀 지식인들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더 그런 근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그랬더니 뭐라는 너무 초기에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이태리 막 죽고 뭐 오케이. 그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이나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보자 이거예요. 지금 드디어 델타 변이는요 완전히 감기가 돼버렸어요. 델타 변이는요. 이미 여러 군데서 논문도 나오고 발표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냉방병하고 구분이 안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 냉방병처럼 뭐 콧물이 나고 뭐 열도 안 나는데 그런 사람들 가서 검사했더니 양성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확진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걸 왜 검사를 해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한 것처럼 이제 조만간 이게 감기로 토착화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미 델타 변이가 되면서 토착화가 아. 됐어요. 맞아요. 처음에 토착화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예? 1년 반 전쯤에 코로나 처음일 때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음. 이 음. 죽지 않는 병이니까 우리가 언제 감기 무서워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식인들이 제발 좀 빨리 거기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제가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잘못된 거를 보고 그렇지 백신이 길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저항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다 굶어 죽어가게 생겼는데 이 나라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백신이 답이라고 그러고 뭐 백신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거에만 관심 가지고 얘기하죠.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보면 다 그래요 지금도요. 백신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에 그냥 열을 올리는 거예요. 백신 확보 왜 못했느냐. 저는 심지어는 백신 반대한다고 저보고 좌파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정부 돕고 있다고. 물론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백신에 대한 그 구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난맥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뭐 비판을 받아 당연하죠. 확실한 사실이죠. 그건 뭐 너무나 예. 당연하고 지금도 그게 뭐 다 발표된 내용이고 다 달리 진행이 되고 그래서 아주 그 아마추어 정부, 이 무능한 정부의 하나의 그 좋은 그 사례가 돼버렸는데 그거는 그거고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예방책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한 건 사실인데 지금은 하여간 이 백신을 잘 맞추는 것보다 못지않게 이제 이 경제와 이런 것을 잘 조화 있게 해서 그 병거리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고 또 아마 집회 이거는 거의 틀림없을 거예요. 이게 그 전에 이은혜 교수 뭐 이렇게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정부에서 이렇게 숫자 발표할 때 다 무슨 이벤트가 있었더라고. 발표 내용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라도 8.15가 뭐 A 집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결국 이것도 1, 2년 지나면서 또 그런 통계가 정확하게 보여주다시피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아마 역사적으로 뭐 누구는 가장 불행한 정권이 될 거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의 건강마저도 자기들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거는 아마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야말로 아주 악평을 들을 텐데 지금서부터라도 각성을 하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밖에 없고 답은 뭐냐면 백신이 답이 아니고 면역 기능을 올리는 게 답이에요. 아하.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는 사람들은 왜 죽고 증상 있는 사람은 왜 증상이 있는 거예요? 왜 30분의 1, 30분의 1은 왜 증상이 나타나고 왜 죽느냐?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낮은 사람은 마스크라도 쓰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약해서 죽게 만드는 원인으로부터 차단이라도 하라는 거야. 가장 소극적인 거야. 그게. 적극적인 건 면역 기능을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면역 기능이 낮은 사람만 죽는다는 게 100% 드러났거든요, 지금요. 그게 뭐냐면 기저질환자들이란 말이에요. 기저질환 있거나 또는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있는 사람은요, 면역 기능이 그냥 바닥에 있는 사람은 젊어서 죽어요. 젊은 사람이라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제가 뭐냐 면역 기능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막 그냥 힘주어서 그냥 남들이 보기에 교만해 보일 정도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는 면역 기능이 문제라는 걸 실험으로 증명까지 한 사람이에요. 면역 기능이 떨어진 쥐만 죽어요. 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면역 기능이 제대로 된 쥐는 안 죽고 왜 면역 기능이 어떤 면역 기능이냐? 실험쥐. 그럼요. 이거 사람 가지고 사람 죽여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대신 쥐를 가지고 실험까지 했잖아요, 제가. 이게 면역 기능이 떨어진 쥐만 죽더라. 그리고 면역 기능이 건전한 쥐는 감염되더라 안 죽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알파, 베타, 인터페론이라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물질이 면역 기능이 유지된 사람들은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게 안 나와서 그게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죽더라. 그래서 폐렴까지 가고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에 죽더라. 왜 온몸으로 퍼지느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온몸으로 퍼지는 사람만 죽어요. 그냥 여기 생각해보세요. 생기도라는 건 국소질환이에요. 죽는 사람은 전신질환이 돼야 죽는 거예요. 오케이. 전신질환. 퍼져야만 죽는 거예요. 퍼져야 증상이 나타나요. 왜 퍼지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저 강릉 한 곳에서 일어난 폭동이 온 나라로 퍼지면 나라가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네. 그 뭐예요? 국가의 국력이 없으면 방어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렇지. 아,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입증이 아주 다 돼 비유가 있는 딱 거란 말이에요. 좋으시네. 예. 한 동네의 폭동이 예. 국가를 뒤집을 정도가 되려면 국가가 그걸 막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아니 국가가 그까지 그냥 경찰만 가지고 가도 얼마든지 그 자식들 제압할 수 있잖아요. 네. 끝나는 거죠. 그렇지. 소문도 없이 끝나는 거예요. 음.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코로나를. 그런데 기술질환을 평균 3, 4개 가신 분은요. 아하. 깡패 몇 명이 나라를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왜냐면 전혀 방어 기능이 없거든요. 그렇지. 네. 응? 아니 그냥 우리 몸도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국민 개개인이 이 면역 기능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비타민 C 전공했기 때문에 네. 면역 기능을 올리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내가 싫어한 바에 의하면 비타민 C만 제대로 들어도 면역 기능을 유지해서 죽는 사람은 안 나온다는 걸 제가 과학적으로 입증했기 네. 때문에 네. 참고하라는 거예요. 참고. 네. 아, 오케이.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은 밥 먹다가 걸리든 이거 검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검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국민들이 계속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실상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2, 3만 명 검사하던 걸 지금 20만 명 검사하고 있어요. 10배. 그러니 1,600명씩 나오죠. 그렇지. 네? 아니 너무 지금 그 재생산 지수가 1이 넘질 않아요. 예. 그거는 늘어나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예. 지금 재생산 지수가 1이 안 넘는단 말이에요. 넘지 않아. 그런데 지금 그냥 확진자 수만 가지고 그냥 지금도 사고도 못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소리예요. 그렇지. 지금도 이렇게 걸렸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천지입니다. 예, 천지입니다. 사방에 그냥 걸렸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양성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저는 요즘엔 골프장은 안 갑니다만 엊그제 어느 친구가 전화가 와서 아니 골프장에서 이 샤워를 못하게 한다는 거야. 이게 4차인데 말도 안 그 전에 되죠. 야 다른 병이 더 걸려 죽게 생겼다. 어? 그렇죠. 일사병으로 죽게 생겼어요. 병 걸려서 죽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이제 팬데믹과 같이 사는 세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인류의 가장 중요한 빈곤과의 싸움, 뭐 과거에 무슨 뭐 독재와의 싸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병마, 특히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아주 인류의 큰 과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싸움도 싸움이지만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게 생겼어요. 결국은 지금 이 팬데믹과 함께 사는 그러한 지혜와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상시 체계로 이 공무원 조직도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들이 지금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어디를 가나 특히 규제에 관한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경제가 발전하려면 규제도 이제 네거티브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규제를 뭐만 하지 말고 다른 건 다 해라. 공무원이 필요가 없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규제하는 공무원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지금 많은 공무원들의 숫자를 이런 팬데믹과 싸우는 또 노인들 지금 급격히 고령화가 돼 가니까 이런 고령화가 돼서 이 그 노인들을 어르신들을 집에서 모신다는 게 집안 살림이 굉장히 피폐화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확진 환자가 생기는 경우에 이 부분들을 잘 관리하면서 또 양성이 됐다. 그러면 이 부분은 또 특히 아주 집중적으로 잘 치료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놓고는 일반적인 우리 생활인들한테는 마스크 잘 쓰고, 또 손 잘 닦고, 그리고 열 체크 잘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증상을 속이지 않고 해가지고 이걸 함께 사는 사회로 가되 이게 이 경제적으로 유난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거를 통제를 해야지 이렇게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마저 전부 다 통제를 하는데 이게 불합리하게 통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전 국민이 체계적으로 한다면 그나마 또 모르겠는데 오해를 받기 충분할 만큼 또 아마 그런 의도가 있을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아주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이 팬데믹과 싸우는 정부를 아주 효율적으로 하면서 국민들이 다 같이 살고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지혜를 정책에 담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은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우리 교수님 뭐 바쁘시지만
또 몇 차례 걸쳐서 국민들을 이렇게 잘 교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꺼이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